안녕하세요. 재활의학 전문의 김기환 박사입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셨죠? 주사도 맞아보고 다양한 약도 복용해 보셨을 텐데도 여전히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많이 힘드시죠?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다며 절만하고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의 하소연을 듣습니다. 그리고 늘 한 가지 조언을 빠짐없이 드리곤 해요. 바로 밤에 딱 3분만 이 세 군데를 부드럽게 문질러 보세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 3일 만에 허리와 무릎, 관절 통증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직접 체감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25년 넘게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연구하고 몸으로 체득한 가장 강력한 비법 하나를 솔직하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까지 느끼셨던 고통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도 잊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식사 후 금방 무릎이 뻐근해서 쉬어야 하는 경험 많으시죠? 잠들기 전 어깨 통증 때문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것도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리거나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느낌 너무 익숙하죠? 병원에서는 늘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말만 반복하고 약이나 주사 치료는 일시적인 효과뿐이라 결국 평생 통증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절망스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180도 달라질 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전혀 모르고 지나치시더라고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매일 밤 딱 5분만 이 세 군데를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허리와 무릎, 어깨까지 모든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떤 부위길래 이렇게까지 자신 있냐고요? 그건 바로 저의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직접 치료하면서 확인한 실질적인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운동하세요, 치료 받아보세요? 같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노년층 환자분들까지도 기적처럼 통증에서 벗어난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먼저 서울에 사는 70세 이모 씨의 사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 씨는 오래전부터 오십견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장시간 일을 하다 보니 팔을 들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있었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에는 저녁 허벅지 앞쪽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5분씩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팔을 들 때 통증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셨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난 후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팔만 들어도 견디기 어려운 통증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깨가 편안해졌고 허리와 무릎 통증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허벅지를 매일 문지르다 보니 자신의 몸이 어디에 뭉쳐 있는지도 알게 됐고 덕분에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스트레칭도 하게 되었고요. 이 씨는 주변의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고 모두들 큰 효과를 본다고 하셔서 저 역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자분들이 제 말을 믿고 꾸준히 실천해 주셨기에 저녁 허벅지 앞쪽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5분씩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특별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팔을 들 때 통증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셨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난 후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팔만 들어도 견디기 어려운 통증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깨가 편안해졌고 허리와 무릎 통증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허벅지를 매일 문지르다 보니 자신의 몸이 어디에 뭉쳐 있는지도 알게 됐고 덕분에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꾸준히 스트레칭도 하게 되었고요.
이 씨는 주변에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고 모두들 큰 효과를 본다고 하셔서 저 역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자분들이 제 말을 믿고 꾸준히 실천해 주셨기에 무릎 방향으로 손가락을 따라 내려가다가 중간쯤 3분의 1 지점에 손을 올려주세요. 바로 그곳이 우리가 마사지해야 할 핵심 부위입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약간 아픈 듯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압력을 주세요. 그리고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딱딱하게 뭉친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한쪽 다리당 약 1분 정도, 다른 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1분 정도 해주세요. 마사지 중에는 숨을 편안히 쉬며 진행하세요. 이렇게 허벅지 앞쪽을 마사지하면 뭉친 근육이 풀리면서 비뚤어졌던 허리와 무릎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이 함께 많이 좋아집니다. 이 근육은 두 관절 근육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긴장이 허리와 무릎 방향으로 손가락을 따라 내려가다가 중간쯤 3분의 1 지점에 손을 올려주세요. 바로 그곳이 우리가 마사지해야 할 핵심 부위입니다.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약간 아픈 듯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 압력을 주세요. 그리고 좌우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딱딱하게 뭉친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한쪽 다리당 약 1분 정도, 다른 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1분 정도 해주세요. 마사지 중에는 숨을 편안히 쉬며 진행하세요. 이렇게 허벅지 앞쪽을 마사지하면 뭉친 근육이 풀리면서 비뚤어졌던 허리와 무릎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이 함께 많이 좋아집니다. 이 근육은 두 관절 근육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긴장이 허리와 연속성을 위해 추가됩니다.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했고 일상생활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받기도 했지만 나이와 부작용 등을 고려해 망설이고 계셨죠. 저는 박 씨에게 허벅지 앞쪽 마사지와 함께 발바닥 마사지 방법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발바닥에도 중요한 경혈과 근막이 모여 있어서 적절한 자극을 주면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하루 5분이라는 짧은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는 점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었고 2주 정도 지나자 걷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통증 없는 삶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발바닥 마사지 방법과 더불어 또 다른 핵심 부위까지 연속성을 위해 추가됩니다. 걷기조차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했고 일상생활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받기도 했지만 나이와 부작용 등을 고려해 망설이기 계셨죠. 저는 박 씨에게 허벅지 앞쪽 마사지와 함께 발바닥 마사지 방법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발바닥에도 중요한 경혈과 근막이 모여 있어서 적절한 자극을 주면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하루 5분이라는 짧은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는 점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었고 2주 정도 지나자 걷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통증 없는 삶을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발바닥 마사지 방법과 더불어 또 다른 핵심 부위까지 많습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민감한 신경 말단과 경혈들이 모여 있어서 적절한 자극을 주면 전신의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로물질이 배출되며 통증 감각 자체를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저는 환자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발바닥 마사지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주세요. 양손으로 한쪽 발을 잡고
손바닥을 이용해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돌리듯이 문질러 줍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끝까지 고르게 자극을 주되 특히 발바닥 중앙, 발볼 바로 아래 지점을 집중적으로 눌러줍니다. 작은 공이나 롤링 마사지볼을 이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 공을 바닥에 놓고 위아래로 굴리면서 자극을 주세요. 각 발당 2~3분 정도 매일 밤 자기 전에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시큰하거나 많습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민감한 신경 말단과 경혈들이 모여 있어서 적절한 자극을 주면 전신의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로 물질이 배출되며 통증 감각 자체를 완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저는 환자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발바닥 마사지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주세요. 양손으로 한쪽 발을 잡고 손바닥을 이용해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돌리듯이 문질러 줍니다.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끝까지 고르게 자극을 주되 특히 발바닥 중앙, 발볼 바로 아래 지점을 집중적으로 눌러줍니다. 작은 공이나 롤링 마사지볼을 이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 공을 바닥에 놓고 위아래로 굴리면서 자극을 주세요. 각 발당 2~3분 정도 매일 밤 자기 전에 꾸준히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시큰하거나 뻐근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차 통증이 완화되고 다리 전체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또 다른 사례로는 대전에 거주하는 73세 김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수년간 무릎 연골 연화증 진단을 받고 병원 다니는 것만으로는 한계를 느끼셨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고 장 보러 가는 일조차 망설여지셨죠. 하지만 저의 추천대로 허벅지 앞쪽 플러스 발버덤 마사지를 매일 5분씩 꾸준히 실천하신 지 약 한 달 후 직접 식료품을 사러 갔다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계단도 천천히나마 잘 올라가요. 무릎이 덜 욱신거리고 걸을 때도 훨씬 가볍네요. 라고 말씀하시며 활짝 웃으셨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습관이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정비하면서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통증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몸은 늘 회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조금의 관심과 꾸준한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통증 없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모두 제가 25년 이상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직접 확인한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약이나 주사가 아닌 스스로 할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습관이 통증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꾸준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진짜 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체내 염증과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신체 전반의 조직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특히 관절 주변의 피로와 통증 완화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발바닥 마사지는 단순히 발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 등 하체 관절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라면 꾸준한 발 마사지를 통해 통증 완화와 움직임의 유연성을 되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바닥에 상처가 있거나 당뇨병으로 인해 감각이 둔해진 경우에는 지나치게 강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추천드릴, 잠들기 전에 무릎 뒤쪽 오목한 부분을 5분간 누르셨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무릎보다 오히려 허리 통증이 먼저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평생 허리를 굽히고 일을 하셔서 허리 통증도 심했는데 무릎 뒤를 누르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주차에는 무릎 통증도 확실히 줄었고 3주째에는 40년 가까이 함께했던 만성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죠. 할아버지는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 오히려 허리가 먼저 좋아졌다며 놀라셨습니다. 한 달 후 병원 검사에서는 무릎 주변의 염증 수치뿐만 아니라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도 역시 크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위가 몸 전체 뒷면과 연결된 경락이. 잠들기 전에 무릎 뒤쪽 오목한 부분을 5분간 누르셨는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조 할아버지는 무릎보다 오히려 허리 통증이 먼저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평생 허리를 굽히고 일을 하셔서 허리 통증도 심했는데 무릎 뒤를 누르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펴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주차에는 무릎 통증도 확실히 줄었고 3주째에는 40년 가까이 함께했던 만성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죠. 할아버지는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 오히려 허리가 먼저 좋아졌다며 놀라셨습니다. 한 달 후 병원 검사에서는 무릎 주변의 염증 수치뿐만 아니라 척추 주변 근육의 긴장도 역시 크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위가 몸 전체 뒷면과 연결된 경락이 지나가는 중요한 지점이라 여기를 자극함으로써 허리부터 발끝까지의 통증이 함께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현재 할아버지는 휠체어와 지팡이 없이도 주 3회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실 정도로 건강이 크게 호전되셨고 오랫동안 복용하시던 허리와 무릎 관련 약도 모두 끊으셨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동네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감사 인사를 전해주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무릎 뒤쪽 오금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금은 무릎 뒤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로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뒤쪽에 주름이 생기는데 바로 그 주름의 중심 부분을 말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지점을 위중혈이라고 부르며 허리 통증에 특효가 있는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위중혈을 자극하면 허리와 등법으로 뻗어 있는 방광경락이 자극되면서 허리 부위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요통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허리가 아픈데 직접 주무르기가 어렵다면 무릎 뒤쪽을 눌러주는 간접적인 방법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릎 뒤쪽을 자극해야 할까요? 먼저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약간 구부린 상태로 준비하세요. 그러면 무릎 뒤쪽에 주름이 생기게 되고 그 주름의 가운데쯤에 위치한 움푹 들어간 부위가 바로 오금, 즉 위중혈입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감싸듯이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닿는 지점이 되겠죠. 그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2, 3초간 꾹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눌러 통증이 느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하나, 둘, 셋 하고 세는 정도로 적당한 힘을 주세요. 3초 정도 눌렀다면 천천히 손에서 힘을 빼면서 손을 떼세요. 급하게 떼지 말고 혈액이 순환되는 느낌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눌렀다 떼는 동작을 5회에서 7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자극만으로도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니 지금 바로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되는 간단한 마사지 방법. 허리나 다리가 아플 때 특히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한 후에 통증이 생기거나 다리가 당기는 느낌이 드는 경우라면 아래의 지압 및 마사지 방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허리 디스크로 인해 다리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며 무릎 주변의 통증에도 적용할 수 있어 실생활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우선 무릎 뒤쪽의 오금 부위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해보세요. 양쪽 다리를 고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한쪽을 마사지한 후에는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부위는 위중혈이라는 중요한 혈자리가 위치하고 있어서
적당히 자극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단, 무릎 뒤쪽의 정맥류가 다만 무릎 관절 내부에 염증이 심해서 붓거나 열감이 느껴질 때는 마사지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함께 냉찜질 등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일 밤 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무릎 뒤쪽 오금 부위를 마사지해주면 허리와 무릎의 통증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일주일 혹은 2주 정도 지속하다 보면 분명한 차이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니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물론 효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사지를 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시행해야 부작용 없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아래 사항들을 꼭 참고하세요. 너무 무리한 힘을 주지 마세요. 통증이 심할 정도로 세게 누르는 것은 오히려 근육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사지는 시원하면서도 조금 아픈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날카롭게 아프거나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힘을 줄여야 합니다. 마사지의 기본 원칙은 아프지 않은 선에서 부드럽게입니다. 관절이나 뼈 돌출부는 강하게 누르지 말 것. 관절 부위나 뼈가 튀어나온 부분은 직접 강하게 눌러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근육이 있는 부위나 살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뼈가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사지 전 준비 운동 또는 따뜻한 찜질을 함께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 해당 부위를 가볍게 주무르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덮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마사지를 하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므로 체온을 미리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사지 중 숨을 고르며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을 멈추고 긴장한 채 마사지를 받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근육이 이완된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따라하면 긴장이 풀어지고 마사지 효과가 배가 됩니다. 한 부위당 1회 2분. 하루에 10회 정도 반복 무조건 오래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각 부위를 1분에서 2분 정도로 제한하고 하루에 10번 정도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오래 하거나 한 번에 몰아서 하기보다는 꾸준히 작은 횟수를 나누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주의 깊게 접근, 관절염으로 인해 붓고 열이 나는 상태라면 산책, 아침에 일어나서 5-10분 정도의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해주는 것도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이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목욕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근육이 풀리고 긴장이 완화되어 잠도 잘 오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허리와 다리가 뻐근한 날에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염증 유발 음식 줄이고 신선한 식품 섭취 증가. 식사 시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환자들의 산책, 아침에 일어나서 5에서 10분 정도의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해주는 것도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몸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이며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목욕,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근육이 풀리고 긴장이 완화되어 잠도 잘 오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허리와 다리가 뻐근한 날에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염증 유발 음식 줄이고 신선한 식품 섭취 증가. 식사 시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저는 40년 가까이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건강을 포기하지 않고 작지만 일관된 습관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분들께서 결국 건강을 되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하면 허리와 무릎의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쪽 오금 부위를 매일 꾸준히 문질러 주세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절 건강과 활기찬 일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함께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은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께 보약보다 좋은 장수식품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